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국회를 하겠다. 활동 국회대 경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있는 걸 우리 상으로 네, 돌아가신 분, 또 서해안에서 돌아가신 해수부 공무원, 그리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 관련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태국 역사인들에게 일동 무명 바로 전해해 주시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8주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래는 우리 조원재 대표님께서 좀 같이 여기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셨는데 아마 바쁜 일정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못 오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주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의 강사님들 모시고 하는 우리나라 현대사라든가 또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좋은 스피치랄까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선 특히 오늘 또 우리 마지막 날인데 우리 박태우 최고위님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인내해 주시면 박수 좀 부탁합니다. 핸드폰 조금 좀 꺼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걸 앞으로 좀 요걸 잠깐만 앉으시고 이렇게 제가 이런 격식을 한번 갖춰봤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임보일 선생님 대표님이 이승만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 한 것이 우리의 정강 정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좀 정리하고 느낀 점을 한번 우선 누구든지 좋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그럼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한번. 그럼 제가 진행합니다. 남학생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마무리지 않습니까? 마무리. 당신이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져서 지죠. 12년 동안에 1948년에 그 힘든 건국, 미국도 이승만 박사 대통령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 중장이 좌우 합작을 하자 해가지고 김규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기회주의, 중도 기회주의자 세력 여운형이라든가 김규식을 끌어안아가지고 소련의 눈치를 보면서 소련이 이승만 싫어하니까 이승만을 제치고 소련이 X 하지 않는 인물들, 그것이 김규식과 여운형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의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을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동그라파 쪽에서 소련 공산주의의 그게 심하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 합작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라든가. 그래서 건국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 선택이. 그랬는데 6.25 터졌죠. 그 전에 미군 철수가 되었고. 그래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유엔군을 해서 불러들였고 또 50년대 그래 지나다가 12년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부정의 선거다 뭐다고 많이 이제 4.4 5.1 개헌이라든가 이런 걸 발췌 개헌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좀 장기 집권으로 갔는데 신생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12년 여러분 케말파시 알지 않습니까? 케말파시는 집권을 15년 정도 했는데 15년 대통령 집무실에서 죽었어요.
암으로. 누가 암살 그 위협이 있어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술 마시고 집마다가 결국 과로로 사망했는데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들 초대 대통령 초대 지도자들 임기를 보면은 10년 12년은 그게 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신 죽을 때까지 했어요. 모택동 죽을 때까지 했죠. 모택동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택동을 독재자로 합니까? 모택동을 찬양한 동양사학계 학자들이 잔뜩 있어요. 정신을 집권했는데 모택동을 찬양합니다. 항일전의 영웅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맞지가 않지요. 다른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들 뭐 15년 20년 남미도 그렇고 예사해요. 근데 왜 독재자냐? 서구식으로 미국은 4년하고 8년 하는데 영미식으로 보면은 8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근데 신생 국가인데 우리의 잣대는 누구 잣대입니까? 200년 300년 민주주의 한 그 나라하고 잣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 또 잣대도 아니고 모택동 잣대도 아니고. 그러면 북한의 공산당은 그러면 김일성은 몇 년 했습니까? 그것도 죽을 때까지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 사람을 독재자를 합니까? 보천보 전투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항일운동 영웅이라고 하죠. 그럼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보통교육.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인데, 일단 학교에 가면 애국가를 부르죠. 조례를 하죠. 국민도 체육을 하죠. 그리고 농촌이든 전부 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상교육을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든 학교를 보내야 돼. 학생들, 부모들이. 그래서 문맹률을 높였지 않습니까? 왜 투표장 가면은 이 48년 선거입니까? 재헌이 선거를 하는데 이걸 글자를 몰라가지고 짝대기 이래가 막대기로 해가지고 찍었다고 하잖아요. 이 숫자를 몰라가지고 문명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국민 교육을 시켰다는 거. 일단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거도 벌써 여성들한테 참정권. 여러분 저 알다시피 유럽 사회 여성들 참정권 준 게 1차 대전 이후입니다. 여성들 참정권 우리가 바로 갖다 줬잖아요. 여성 참정권. 보통 선거 비밀 선거에서 평등하게 했다는 거. 자유스럽고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자유롭다는 그런 자유민주 체제를 구축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한미동맹 미군이 철수해가 6.25가 불러서 6.25가 터졌으니까 미군을 붙들어 맨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미동맹의 혜택은 자자손손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그게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 혜택을 보고 지금까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걸 이제 말씀 들으셨고, 뭐, 나오시지 않으니까 제가 뭐,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찍습니다. 이제는, 자, 박정희 시대의 정치와 경제, 장성희 이사장님 하셨는데, 박정희의 정신, 이게 지금 뭐냐, 이걸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어리죠. 근데 이분이 일제 때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라든가 이런 양키 물을 좀 먹으신 분이고, 박정희야말로 일제 때 그 꽁보리밥, 그 엄청나게 고생한 그 농가의 아들, 빈농의 아들 아닙니까? 배고픔을 인식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그 총칼 밑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죠. 그러면 이분이 뭐 어떤 생각했겠느냐. 누가 한번 나와보시오. 이번에 제가 한번 너무 떠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명합니다. 여기 우리 한번 나와보시오. 자 한번 나오세요. 네. 박정희 그 시대, 지금 그 나이라도 그때 그 경험한 거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박정희. 저는 직접 경험은 못했고 말이죠. 예. 그때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그 국민교육 현장이 그때. 예, 그거 명문이죠. 명문입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국민교육 현장을. 예. 그때 암송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그 국민교육 현장은 진짜 명문이에요. 진짜 교육의 지표고. 그 68년에 됐거든. 예, 맞습니다. 예. 68년인데
그때가 삼성계는 직전이었죠. 68년이면 삼성계는 직전이었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국민교육 현장이 우리 그러니까 민족이 나아갈 길이고 우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공부해야 될 방향이고 말이죠. 우리나라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한 방침을 딱 정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쪽에 이제 산업체 근무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중화공 육성, 그 다음에 국가 에너지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산업 육성, 그 이전에 말이죠. 이쪽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95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서울 공릉에 있는 거기에 원자로 그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원자력 기술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에 시작을 먼저 처음 하셨고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6.25 전후에 세계 최빈인데 말이죠. 어떻게 미국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왔는지. 글쎄 그게 상당히 지금 제가 그때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48년에서 제가 뭐죠 48년에서 60년, 61년 5.16 군사혁명 때까지 우리나라의 그 GDP 말입니다. 100달러가 됐습니다. 계속 정체됐어요. 100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뭘 좀 하려다가 6.25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주는 원조가 피에로라 해가지고 무상 원조를 하고 이런 70년대 80년대처럼 공장을 안 지어줬어요. 강냉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밀가루 미국 서부에서 남아 도는 거를 우리한테 이런 걸 갖다 줬거든요. 먹는 거만 갖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달라 해도 당신들이 기술이 있나 자본이 있느냐 안 줬어요. 기술 이전을 안 해줬다며. 기술 이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그게 90달러가 안 됐다니까. 1인당 소득이 90달러가 길거리에 거짓이 부끄럽다. 맞습니다. 박정희 그 시절 태어난 참. 그래서 그 원자력 기술을 완성시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최초에 그래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리 1호기 어디에서 발전소를 어디에서 공대? 저는 그게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한국전력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렇죠. 전력 쪽에는 한 40년 가까이. 지금 저 탈원전에 대해서 말씀 많겠네요, 그러면.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서울대 그러니까 원자력 분석센터에서 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했는데 한 66%가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학생들 대자보에 막 탈원전 뭐 반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이미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대자보 뽑고 있고 말이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녹색 원자력 학생인데서 1인 시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 이게 전기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전화 전기 그거 농촌까지 그 70년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화공을 입수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재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운동력을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고비였는데 처음 60년대는 가발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력으로 싸구려 노동이 많으니까 싸구려 노동력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라 했는데 그게 이제 덤핑이 돼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가발이라는 게 여자들 머리 이거 항상 이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덤핑으로 오니까 문제가 되면서 도저히 이제 수출이 한계가 왔고 그거 가발 몇 개 팔아가지고 과잉돼가지고 과잉 경쟁이 돼가지고 30달러, 50달러 하던 것이 10달러, 5달러 하면서 폭락을 해버려요. 가발도 하고.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중화법으로 갔는데 전 세계가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그 월드뱅크라든가 IBRD, IMF 누구 그거 하면 안 된다. 누구 돈도 없고 일본, 미국, 유럽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들 왜냐면 자기들 경쟁이 되니까 전 세계가 반대하고 우리나라 야당 아니 같이 일하는 관리들도 다 안 된다. 근데 혼자서 이러지 혼자서.
아주 대단하신 하여튼 통찰력과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그 전략은 뭐냐면은 미국이 안 도와줄 때는 일본으로 가고 일본이 안 도와줄 때는 프랑스로 가고 안 되면 독일로 가고 해서 선진국가들이 자본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돌려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지만 미국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완전 수출 안 한다. 무기도 안 팔아준다. 탱크라든가 그럼 프랑스라든가 다른 데로 간다 이야기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도 아이고 그러면 싸게 해줄게 기술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활용을 하셨어요. 무조건 미국의 올방이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접속을 하면서 그 경쟁을 시킨 것이죠. 그게 탁월하신데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것이 마지막에 이게 아쉬웠던 것이 좀 미국 몰래 핵을 하려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이득점이고 조금 무리가 안 돼 마지막에 실제 그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울산 원자를 80년도이고 81년도 개발한다 그랬잖습니까? 2년 뒤에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생각하면은 캔두 스피릿 아닙니까? 캔두 스피릿인데 참 이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캔두 스피릿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젊은이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정부에서 긴급 구호자금 뭐 또 안 주나? 두 번째 한번 긴급 구호자금 안 주나? 하늘에서 돈다발 금사라게 떨어지는 것이 뭐 실업수당이다 뭐다. 그러면 직장 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50만 원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아이 또 뭐 찍어주고 말이죠. 다 필리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고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50년대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방식을 고기 잡는 방법을 준 게 아니라 낚싯대를 준 게 아니라 고기를 자꾸 줬단 말이에요. 50년대에. 그 이승만 박사가 그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이거 낚싯대 달라. 그러니까 케네디가 이거 미 의회가 당신 쿠데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돈 못 빌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반대하죠. 그러면 그때 독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를 갖다가 이제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박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케네디하고 나이가 동갑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쿠데타 했니 뭐 해가지고 뜨뜻하게 봤는데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미국의 의회의 언론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에서 원조를 받고 이렇게 막 해가 뭘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자기 우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월남전 투입을 하고 그걸 미국의 요구를 조건을 하면서 그게 히트 쳐버린 거예요. 월남전 투입이. 월남 파병이 엄청난 효과를 그게 투입이 됐는데 제가 68년 69년 부산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수차 그 부산 항구에 가가지고 태극기 불러가면서 누굴라? 응? 그때 청룡 백마보다 뭐 용사들 하면서 그 사실 그러니까 월남전 참여의 대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자유정의 피로 그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시절 생각하면 참 요새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재 보면은 2020년도 검정 교과서 보면요 월남전에서 고생한 이야기는 안 하고 전부 촛불이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만난 이야기 대문자만 말해. 그게 검정 교과서인데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 큰일 났어요, 이 나라. 헌금 정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자승희 사장님은 그 박정희 시대의 그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무조건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에게 서포트해 주는 것이죠. 그죠? 돈 뭐 갖다 놓고 막 실업지다 해가 돈 갖다 바르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기업체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죠. 보조식으로 예. 시장을 뭐 완전히 개입해서 말아먹는 거는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을 말아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화가 있는데 그 박태준 씨가 그 당시에 원래 군사혁명에 저 비서실장인가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탈세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때 그 이병철 씨가 우리가 탈세를 어려워서 탈세를 했는데 우리를 풀어주면 국가를 위한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박태준 비서실장이 박정희 장군한테 최고위원회에서 의장이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업 총수를 풀어주겠다. 다만 국가를 위한 기업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 기업들을 활용을 한 것이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말이죠. 예? 북한에 무슨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뭘 요구하는 것인지 이재용 씨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몇 년을 잡들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산업화의 역사를 배운 겁니까? 안 배운 겁니까? 참 한심하게 하죠. 나라를 크게 끌고 왔다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가서 좋습니다. 예. 남경규 박사님이 이제 반공과 공화주의 길로 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 일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조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옆에 분 어떻게 한 말씀 보시죠. 자, 아니 오세요. 예. 어떻게 한번 남강 교수님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느낀 거에 예. 말씀 좀 사실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 전 세계는 두 가지 체제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요. 그다음에 사회공산주의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 안 써요? 마이크 이것 때문에 해야 될 텐데 유튜브 중에.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 잡으니까 예. 우선 전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공화주의, 거기서 이제 공화주의의 뜻은 합리화, 합당, 그리고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그 공부를 많이 안 해갖고 지식이 짧아갖고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었지만은 이게 저희 한계입니다. 우선 전 세계는 크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대륙 세력이라고 하면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에서 나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까지 넘어가게 되죠. 지금 제가 스스로 공부한 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미국은 커다란 하나의 대륙으로서 해양 세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고전적인 대륙 세력과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륙 세력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내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갈망하는 어떤 목적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 사회하고 비교해보면 200년 정도 이상 지난 아주 세상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200년 전, 300년 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우리가 말하는 평등, 그 평등도 왜곡된 평등.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고와 사상이 많이 왜곡돼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몰랑이에요. 나 몰라.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도 최근에 서울시에서 했던 여름만 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빨개 벗고 못 하잖아요. 이런 말, 이거 여름에 뭐 게이 축제 비슷한 거라고 아주 이상한 축제를 해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라고 그러나 빨간 옷 하나 뭐 무지개에서 걸어놓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딱 10초만 생각해도 잘못된 거라고 아는데 그걸 주최하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 뭐 쉽게 말해서 무식자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도를 해요. 이거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 부작용이나 반작용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레함이라는 학자가 말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좀 어긋나고 약간 모르겠고 이상한 것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써 서울시에서 몇 년을 갖다 지속했는지 몰라요. 결국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뭐냐면요.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아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리하고 합당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 같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한다는 거는 그 강사님이 다 하셨는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느끼는 거는 정말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있잖아요. 민주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화염병을 맞서가면서 싸워갖고 하는 민주화가 만약 있잖아요. 민주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주의다. 아니면 공산주의 운동이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했으면 과연 그 많은 사람 학생들이 그 당시 지지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용어. 우리가 쓰는 그 용어를 갖다가 정확히 정의를 해갖고 솔직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그렇고 이 사회가 용어의 혼란에서 이 사회에 혼란이 오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내가 예전에 학생운동한 걸 갖다가 반성한다. 저는 그때부터도 예전에도 이상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갖고 쳐다도 안 봤어요.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뭐. 근데 어쨌든 너네들 덕분에 학교 안 가고 노니까 이제 술이라도 한 잔 더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냥 열심히 놀 테니까. 열심히 놀았는데 결국은 이 사회 이 혼란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릴 때 그 사람들이 왜 이상한 사고에 빠지는가? 그거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다가 세우고 그 단어를 갖다 혼란시키는 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의심을 가졌던 거는 참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살고 싶다. 배불리 먹고 싶다.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뜻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국민들을 잘 살고 배부르게 해주고 나라의 위상을 세운 사람은 제명에 못 돌아가셨어. 근데 국민들을 핍박하고 국민들을 도탈에 빠뜨린 사람은 만수무강하셔갖고 자연사하십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무줄 잣대. 예? 어떤 데서는 이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공정한 잣대로서 이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뿐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시민의 미덕, 헌법 문제, 정체성, 또 운동권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게 굉장히 남강 교수님 공화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지금 나라의 이제 위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 국가 공화국을 지키려면은 거기 시민들이 주인이에요. 공화국에는 헌법에 뜻이 시민들이 주인입니다. 국민 주권론. 주인이 왕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다. 그 참정을 통해서. 그러면 시민이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미치광이로 괴물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든지 국회든지. 그러면 시민이 교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시야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고 그런 시민 양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지키려는 시민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브루토스잖아요. 라틴어로. 버처. 그 시민의 미덕은 뭐냐. 헌법을 지키고 국가에 대한 일단 의무, 병력의 의무, 납세 의무가 있죠. 잘 지키고 교통 질서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군대를 간다든가 병력 납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거죠. 권리.
국가에 대한 요구하는 권리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의무가 이게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 얘기요. 근데 한번 보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이야기지. 여러분 저 60, 70년대는 그 영화관 가면 애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뭐 그걸 억지로 애국심을 고취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당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옵시다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국가가 무엇이냐. 이쪽에 동성애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내가 동성애 하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지 누가 나를 부모가 말하는지 학교가 말하는지 뭐가 되냐. 학교에 스마트폰 막 하면은 제가 이번에 어제입니까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스마트폰 요새 심하다 이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깜짝 쇼크받았어요. 그럼 어쩝니까? 요거도 먹는데 야간치면 요거도 먹는데 어쩝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그 교사가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것이 교사의 권리인데 그걸 야간치면 욕을 먹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어요? 학생한테 욕을 먹습니까? 학생하고 학부모가 와가지고 난리치가지고 그것이 이미 공화국 시민의 미덕이 왜요? 깽판된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권리죠. 근데 국가가 더 건전하게 나설 수 있는 의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이거 그럼 누가 시킵니까? 교육자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육 시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발달되면 요것만 한다 이야기예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체적으로 뭐 주사파니 뭐니 문재인이야 뭐 정치적 괴물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각 개인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친사에서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합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요구를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60년대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을 한 것이 60년대 미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십시오. 행복하게 해준다는 약속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허리띠 내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구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돈 주겠다는 대통령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돈. 그게 왜요? 이것은 결국 국가가 붕괴된다. 제가 교보문고 가봅니다만 거기에는 잔뜩 서점에서 뭐가 있느냐. 민주주의는 이렇게 멸망한다. 그런 책이 잔뜩 써 있어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망한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광기 교수님 그 공화주의 문제 대충 말씀을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박투 박사님, 저 의원님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또 말씀 나오십시오. 저요? 예, 따라서 한번 초대하십니다. 세 번째 초대서. 미국 문제하고 핵 문제 섞어서 제일 시도적인 문제. 한 5분만. 안녕하세요. 이 정치 아카데미를 이제 전 과정을 쫙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이승만 박사님이 공화제를 미국의 공화제를 본따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 정도만 있지 세계사적으로 정치 철학이 수백 년 전부터 그 역사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무슨 철학에 의해서 이게 건국이 되는가? 이게 박정희 때 국민교육 헌정이라든가 민족교육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그 철학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철학이 없어요. 그렇게 철학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런 줄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똑같아요. 내가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종교의 교리를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고 믿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거가 기본 인지상정인데 이 나라를 설립하고 나라에 대한 철학을 국민들이 모른다. 그럼 국민으로서 이건 선동당하기 딱 먹고 남의 밥 되기 딱 좀 상황이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렸던 나라와 건국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오늘의 대한민국 세 가지를 놓고서 철학적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이 결국은 정치제도예요. 공화정이 됐던 전제주의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그게 이제 방법이 공화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이 공화제를 갖다가 도입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상권 분리만 하지 상권 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누가 하는 거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좀 그 교육받으면서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를 저 나름대로 한마디를 하면은 부국강병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켜서 부를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오로지 자기들은 이제 체제 경쟁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체제를 뒤엎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은 계획 집단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려다 보니까 비대칭 전력의 그 개발의 하나로 이제 한 것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는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 개발이 뭐 성공해서 핵탄을 뭐 몇 개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육자 회담을 통해서 뭐 협상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이제 다뤄왔지만은 하나도 뭐 해결된 게 없고 결국은 이 부분들은 이제 핵 개발을 했다고 하고 뭐 핵 전시까지 뭐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정치가들은 맨날 핵 개발 뭐 했는데 지금 문재인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는 그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유엔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과 그걸 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평화 쇼로 해서 국민들이 2, 3년 속았고 이제 뭐 다 속았다는 거는 다 알게 됐지만은 이미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핵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가 약할 때 썼던 방법이 외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그 힘 있는 국무성의 인맥을 동원하고 학자들을 동원하고 미국의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각종 협회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했고 하면서 독립운동도 정치하고 결국은 그 백미가 뭐냐 포츠담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따낸 겁니다. 원점에 계획이 없었어요. 카이로. 저기 이집트 카이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장개석하고 이제 담판을 하면서 장개석이 요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숨겨져 있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이 카이로에서부터 했는데 그것은 이승만 씨가 미국에 간 이후로 끊임없이 미국의 그 루즈벨트 정권과 싸워가면서 얻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북한 문제는 저는 이래 봅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이야기예요. 헌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같은 뭐 민족인 뭐 이렇게 이중적인 것인데 그게 많은 국민들이 뭐 평화쇼, 판문점 뭐 쇼쇼쇼 하면 또 찍어주고 뭐 와와 했다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럼 근본적으로 이 악의 뿌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거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복잡하게. 우리에게 북한은 뭐냐 이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은 공산주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손들이 아 이거 한반도 뭐 같이 묶고 우리끼리인데 뭐 김일성 민족하고 자유민주체제 남한민족하고 같이 어차피 민족끼리인데 한번 대화해보지 하는데 남한이 불구스름하게 되었다 얘기요. 핵도 없이. 그럼 핵을 협박을 해가지고 계속 남한의 물자니 기름이다 쌀이다 그걸 뜯어내면 아 여기 뭐 풍족한데 뭐 좀 주면 어때? 그게 30년이에요. 예. 근데 북한도 지금 난리인데 북한도 지금 내일 모레 허걱거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들었는가 불꽃에 물이 들었는가. 그러면 앞으로 누가 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여기가 공산화가 문제되는지 이 북한이 먼저 망가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무너지기 경쟁?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이야기. 예, 그 관계로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 때문에 부정선 문제로 지금 골치 아파지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독립자 정신 안 보든지 뭐든지 우리는 독립자강정신으로 일단은 세계 자유진영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다. 해결한다. 이런 권기를 일단은 보여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주듯이 우리가 일단 공산주의 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 문제든지 일단 우리가 해결한다는 그런 자존자강의 자립정신을 보이고 우뚝 서고 나머지는 우리가 외교로서 우방에게 호소를 해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항상 남의 나라 바지끄레기 붙들고 살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챔피언 노릇이에요. GNP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입니다. 지금 제가 알다시피 동경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먹고 마시는 의식주 수준이 워싱턴, 뉴욕, 동경, 파리, 런던 이상입니다. 먹고 마시는 노는 수준은요. 세계 빅3에 들어가요. 놀고 먹고 마시는 의식 수준이라는 노는 수준은 이 정도예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성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뭐 그람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내전주의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보수주의 운동 이런 저런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 좀 나오십시오. 여기 나오세요. 앉으세요. 네. 아니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자 나오시라니 빨리. 유튜브도 많이 찍고. 아니요, 다른 분 하세요. 아 시간까지 빨리 나오세요 지금. 유튜브 다 찍고 있다니까 지금. 뭐라고? 자. 뭐라고 하시는? 아니 나오시라고. 네. 아 참네. 생각한 거를 얘기하는. 아 말씀 잘하시네. 말씀 저기 하셨어.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감을 뭐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있나? 사실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상황도 됐었고, 뭐 안토니오 그람시 진주구축 이거는 저는 사실 이런 뭐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되면서 이런 말도 들었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섭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별로 관심 없이 지내고 있다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뭐 전문적인 용어로 진주구축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걸 참 무시하면서 살아왔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만 했고 근데 좌파들은 좀 더 적극적인 단체 활동을 했다는 거
사실 저는 뭐 이런 사회적인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좀 무섭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반성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교육은 저희가 작년부터 강화문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들어서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만 이런 교육을 들을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무심하게 정치에 무심하게 살아왔다는 이런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상 교육을 하고 있는 좋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고 또 좀 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공화주의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공화주의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들으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좀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연사라든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저 강남 주필이라든가 또 황성주 씨가 이제 미국 보수주의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미국 대선을 보면서 운명의 끈인지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저런 가치관이랄까 운명의 실타래가 같이 엮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막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좀 더 우리가 인카리지 막 고양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태호 최고위원님 좀 한 말 좀 해주시죠. 그냥 대표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잠깐 오늘 대표님께서 종합 토론하신다고 말씀하시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뭐 다른 거보다도 지금 지난번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공산당 봉쇄선을 하고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금 조사와 정보가 있어가지고 스파이 조사 5,000건 중에서 미국 지금 정부 당국 수사당국이 한 거 2,500건이 중국 공산당이 자행한 거라는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론정산에서. 그래서 미국까지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어받는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가 목격이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뭐 대선을 바이든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돼요. 경합주 4곳 5곳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제인데 지금 미국도 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북핵 문제를 통해서 대남 전략도 말씀드리고 2000년도인가요? 어떤 김정일이죠. 김정일이를 만나고 한 신부 인사 모 김씨가 그런 얘기 듣고 와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1975년 4월 17일 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 7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을 그냥 숙청해버렸어요. 여기서 뭐 지식인, 군인, 공무원 가족, 지주, 그래서 아주 뭐 무지랭이만 내놓고 3분의 1을 숙청한 기억이 있고 12일 뒤에 1975년 4월 29일 날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유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 캄보디아처럼 국민들 숙청하면은 유엔의 행복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숙청 계획을 보류하고 전부 깜빵으로 집어넣고 이래 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뭐 국민의 엄청난 숫자가 핍박을 받고 개돼지 취급받다가 1000만 명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트피플이 100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은 바다 위에 수장되고 고기밥 되고 90만 명이 해외 나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 당시 그 사회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이대용 공사가 쓴 일란성 쌍둥이 월간조선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든지 그 당시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을 지지하는 평화운동가 신부들 목사들 위주가 많이 있었고 야당 정치인 중진주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 내 민정수석 비서관 뭐 비서실장 참모총장 등등 나중에 그 공산화된 다음에 간첩을 보니까 너무 엄청난 사람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평화 시위하고 촛불 시위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제일주의 감상주의 이러다가 미국이 파리 평화협정 맺고 철군하고 미국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 석유도 나고 뭐 들떠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미국은 약속을 안 지켰고 공산화가 됐어요. 그 당시 핵심 베트남의 핵심 그 북한 베트남 공산 세력을 지지하는 핵심 간첩들이 5만 명이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 정도라고 그래요. 고정 간첩들 5만 명 정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도 국민 중에서 약 18.5% 정도가 적극적으로 북베트남 그 당시 공산 베트남을 지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 비슷한 세력이면 평화협정하고 북한 김정은이 찬양하고 친북 세력이 돼 있듯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인가에 조선일보 갤럽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그 당시 북한을 우리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게 19.5%가 나왔어요. 비슷한 통계도 있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친중 노선까지 가미돼서 중국 공산주의하고 연대까지 합쳐져서 이제 친북은 물론이고 친중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우리 공화당이 싸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참 답답한 형국인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그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친북 인사들 주사파들 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모든 곳에 포진해가지고 뭐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뭐 물론이고 이제 문화예술 세력 전교조 뭐 다 포진돼가지고 군대도 이상한 참모총장 나와서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40만 당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 이론 무장 시간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거는 좀 더 많은 당원님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뭐 부산까지 하신다니까 또 한번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정원님 말씀 듣고 이제 뭐 결론 아닌 결론을 지금 이제 화두가 지금 좀 두 가지를 봅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대깨문 아닙니까? 대가리께서도 문재인 지지 올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깊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1, 2년 만에 생긴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번 10월을 봤는데 제가 쇼크받은 것이 몇십만 명 돼요. 지금 30대, 40대, 거기 뭐 K-팝 노래하죠. 얘는 연예인들하고 이제 대부대까지 이제 여성 대부대까지 이제 오빠 부대입니까? 그렇게 몰라가지고 이제 노빠에서 문빠가 됐더라고요. 여성들까지 음원부대까지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허리 부분을 30대, 40대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대가를 깨져도 문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탕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는 가정교육이 있었고 학교교육이 있었고 사회교육이 있었다 이게요. 그럼 가정교육이 운동권이 그 전에 하도록 부모가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운동 한다니까. 그 다음에 학교교육에서 학생들한테 겁을 주고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학생들 들어가면 5분 10분 스마트폰 관리하면서 막 빼들고 하고 뭐 별의별 5분 10분 신경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공강대학 떠났으니까 그런 교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학교교육이 학생들 눈치 보는 교육 이게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뭐 고려대학교 보면 축제가 뭐 5월달 뭐 되면 마르크스 축제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지는 마르크스 20일이라고 그 학술지 잡지까지 만들어졌어요. 마르크스 20일. 그러면 여기 이제 인류대학의 교육의 문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방치를 한 지식인들이 1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가 누가 망쳤습니까? 유림이 망친 겁니다. 공자명자 공부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망친 거예요. 자신들 군대가 보내고. 그럼 지금은 이렇게 삐뚤어진 민족 공조 속에서 삐뚤어진 한반도 평화 속에서 많은 30대 40대 젊은 학생들이 지식인에 의해서 망쳐진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질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부산 사상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못 했겠지만 코로나에 마스크 낀 국민은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굉장히 개체화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 정부의 마스크를 공수해달라고 액을 복걸하고 정부 권력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겠다고 60살 먹은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서 70살, 80살 살겠다 그러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코로나 안 걸려고 더 해요. 제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전체를 타가지고 콧구멍에 내려있는 마스크 당장 옆에 사람 당신 마스크 코 위로 올려 그래요. 그래서 이분 나이가 20대도 아닙니다. 70대, 80대인데 아이고 더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더 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코로나 이전의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 국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 국가와 개인 간의 코로나로 이루어진 허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의 허상, 전염 현상, 종교 탄압의 허상, 종교라든가 예술 집회 모든 그거를 이용하는 그 국가 권력에 대한 허상 그 관계를 국가와 국민 간에 이런 엉터리 꽉 의존하는 관계, 개인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가 되고 사회 공동체라든가 옆에 그 인간 간의 애인과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모든 것이 코로나로 절단돼 버립니다. 뭐 애인하고 연애도 못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 의존하죠. 이건 전체주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엉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과 거대해지는 빅브라더스 국가의 관계의 이 허상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국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화두로 남겨두고 그 2기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연사분들 좀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앙케이트 지금 조사 그 했지 않습니까? 먼저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을 지원해 주시고 또 나라를 살려보겠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기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찍어야죠. 네, 나오십시오.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합시다. 매번 찍어. 매번 찍어.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